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한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사태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결혼의 결정권자는 결국에는 돈 많은 사람이었구나. 돈 많은 더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느꼈죠. 근데 이제 결혼에 있어서 이 결혼 생활에서 누가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이제 남성이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우리나라 상향혼 비율이 되게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서양에도 이런 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누가 더 많이 부양하느냐가 이 결혼에서 핵심 결정권자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회사랑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회사의 결정권자는 과연 개발자인가 회사인가라고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독특한 게 이제 일단은 개발자가 진짜 슈퍼 엘리트야. 그래서 뭐 스페셜리스트면 뭐 원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결정권자가 그러니까 개발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채용하고 싶어하는 사장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거기 이제 같이 거기 계셨던 개발자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면접 보고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눈이 바짝바짝 빛나. 내가 기술 몇 개를 알려줬었거든. 요런 거 지금 이 문제는 요 기술이랑 요거 이렇게 구조 잡으시면 좋을 거예요라고 내가 면접 때 몇 번 알려드린 적 있거든. 그 게임에서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잘하는 서버 개발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면접 갔다가 제가 그냥 귀찮다 그냥 안 갈래 이렇게 그 사장님이 좀 까다로워 보이셔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안 갔는데 뭐 그럴 때 거기서 조건 해준 게 되게 많았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오후 한 1시쯤 출근하고 싶다. 어차피 나 맨날 그 저녁까지 일하는 스타일인데 저녁 한 10시에 차라리 퇴근하고 그러면 9시간 10시간 되는데 난 아침에 너무 코르티졸이 너무 이렇게 호르몬이 너무 분비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좀 늦게 자고 그러니까 저는 그랬었어요. 아침에 사람들 사이에서 낑겨서 출근을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안정하는데 한 2시간이 이제 소요가 된다. 근데 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요즘 많은 논문을 나오더라고. 진짜 되게 신기했어. 나는 그게 한 15년 전에 내가 하던 얘기거든.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스페셜리스트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죠. 나를 채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는 뭐 괜찮았어. 그러니까 알죠 스스로. 나 정도 되는 개발자가 흔하지는 않구나 정도. 요 정도가 됐을 때는 그 딜이 가능해요. 그래서 되게 늦게 출근하는 걸로 이제 계약서 쓰려고 했는데 사장님 때문에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근데 이런 경우는 그쪽에서 아쉬울 때 그런 게 있어요. 회사가 어떤 개발자한테 아쉬운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 보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스페셜리스트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래 했었고 그 당시에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해서 한 15년 했을 때고 그러니까 당연히 못할 수가 없죠.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못할 수가 없고 15년 한 거 치곤 못했는데 그냥 일반 개발자들보다 훨씬 잘했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다 못할 거 아니야.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스페셜한 어떤 그런 남성이거나 스페셜한 여성이 되면은 결정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나보다 더 스페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결정권을 상대방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 서로 비등비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저는 하냐면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회사에 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까, 어느 정도 연봉을 받을까를 계산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실시간으로 해야 돼 이런 걸.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내 스스로 이제 자기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객관화해서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내 이걸 되게 잘하거든. 그래서 이런 게 빠르니까 내가 그런 거 잘하는 친구들이 저 졸업생들도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잘하는 친구들이 연봉이 빨리 올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더 빠르게 돈을 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대 연봉이라는 게 두 가지 루트가 있어. 이게 진짜 큰 기업에서 잘 버티고 핵심 개발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작은 기업들에 있어도 이제 프리랜서들 보면 몇 천씩 버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혼자 엄청 잘해야 돼. 엄청 이제 똑똑해야 되는데 좀 그것도 좀 영리해야 돼. 돈 버는 그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 모든 다른 프리랜서들 또는 다른 회사들 대비 내가 괜찮아야 돼. 얘를 선택해 하고 싶어 하는 그 고객들의 어떤 그 설득력, 고객이 나한테 설득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정권자가 누군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감정이입을 하는 게 되게 똑똑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항상 그래요. 남녀 관계랑 되게 비슷하다. 회사와 어떤 노사 관계는
좀 남녀 관계랑 되게 비슷한 게, 그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뽑고 싶은 개발자를 개발자들한테 묻는 게 의미가 없다. 그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야 되냐면, 그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최소 막 팀장급 이상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낫고, 그것도 그 회사의 사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팀노바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회사 면접 보러 갔을 때 되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 너한테 시비 걸 거야 라는 눈치로 되게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너 왜 뭔데 너 따위가 연봉을 높게 불러 가소로운 것이라는 마인드가 장착이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뭐 팀노바 친구들이 가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뭐 한 10개 보면 한 개는 마주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건방지다 라고, 그러니까 그 직급이 낮으면 너는 무조건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되게 적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꼰대 마인드를 장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차피 가도 연봉도 잘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애초에 초봉 자체를 너무 낮게 부르기 때문에 애초에 그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도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는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공략을 할 때 어떤 곳을 공략하냐면,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내 능력에 따라 맞춰서 줄 수 있는 그런 곳들, 내 배경과 상관없이 내 실력 하나만으로 나를 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들의 입장을 공략을 해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는 없어도 되게 좀 합리적인, 그러면서 의사결정도 그런 것들은 좀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맞는 회사들을 되게 선호하고, 그런 것들은 선입견 없이 많이 뽑으시고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추가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 되게 많고, 아니면 거기서 핵심 개발자가 돼가지고 그 선배가 직접 저희가 누구를 뽑고 있습니다 라고 하던지, 아니면 서로 이제 동기들끼리 연락해서 이제 그 회사로 이렇게 소개해서, 되게 신기한 게 한 회사에 막 3-4명씩 있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졸업생들이. 그래서 그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는 회사 입장을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사회적으로 개발자들이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는 가스라이팅 아닌가? 자기만 불쌍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것도 가스라이팅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근로자들은 되게 슬프고 불쌍하고 회사는 나쁜 놈 새끼고, 이런 프레임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초랑 남초를 비교하면 되는데, 여초에서 모든 그 연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남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남자가 내야 되고, 모든 거 다 해도 결혼해서도 남자가 지폐해야 되고, 여자는 혼수 3천만 원 하면 되고,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겠어요? 남자들 커뮤니티에서 하겠어요? 여자들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염증이 돼가지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거는 되게 많은 것 대신에 그런 것 대비 나중에 돌아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 가지 뭐 설거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결혼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데, 여성 커뮤니티에서 여성들끼리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잔인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남성 집단에서 되게 오래 있다 보면은, 여기서도 막 농담식으로 하는 얘기인데 선 넘는 얘기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게 되게 그 집단에서,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집단이 이성인데, 그 이성 집단에서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남성, 이상적인 여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잘 될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소개팅을 해주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명확하게 받고 싶으면, 남자를 공략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 남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돼요. 반대로 여자들의 마음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남자가 있다면 여자들의 마음을 들어야지, 남자들끼리 그 얘기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소개팅 해주면은 제일 최악의 케이스가, 나 아는 형님인데 졸라 막 진국이고 남자 중에 남자다 막 이러면서 막 남자가 칭찬하는 남자들을 여자들한테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소개팅도 어렸을 때 좀 해보고 느낀 게, 나한테 이상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성이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보통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성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남자인데 내 친구 중에 여자가 있어. 그러면은 그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바라보고, 얘는 이 정도면은 내 친구인 내 지인 남자들한테 소개를 시켜줘도 괜찮겠다, 이런 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랑 여자랑 문제도 결국에는, 남자를 공략하고 싶으면 남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여자를 공략하고 싶으면 여자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근데 거기서 너무 선 넘는 것까지 아니고 딱 중위값만 딱 봐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되게 개발자들한테 원하는 거는,
그냥 개발 잘하면 돼요. 개발 잘하면 되고, 보통은 그렇게 선입견이 의외로 없어요. 의외로 없고, 제가 이제 IT 업계에 있으면서도 막 괜히 욕먹고 되게 포커스 잡히고 막 그렇게 해도 애초에 그런 거에서 타격감 없이 항상 고연봉으로 계속 보내는 이유가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욕구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던 결국에는 개발자는 개발 실력이 좋으면 항상 좋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고 전 세계 어디 가든 일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선입견이 있든 없든 내 제자들 네카라쿠 베당토도 이제 이직해서 많이 가고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네카라쿠 베당토도 바보들이 아닌 이상 신입 개발자들은 리스크가 큰데 신입 개발자 뽑느니 경력 있고 좀 괜찮은 미래가 보이는 그런 사람들 중소기업에 있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면 뽑는다. 그래서 많이 갔어요. 많이 가고 글로벌 기업에도 많이 가고 연봉도 당연히 높은데 연봉 문제가 아니고 안정적인 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항상 교육할 때 제가 그 시키는 게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결정권자다. 지금 시장이 어때요? 지금은 채용도 줄이고 있잖아. 채용도 줄이고 있는데 개발자가 부족하대. 그 얘기는 뭐예요? 아, 회사들은 정말 잘하는 개발자, 꽤 괜찮은 개발자를 원하는구나. 일정 수준의 인계치를 넘은 개발자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하다 보니까 2년 넘게 교육을 한 건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적당히 공부해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도 아니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도 국비지원 시스템을 기간을 더 늘려준다든지 어떤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시켜주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국비 지원이 오히려 지금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추가 교육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이제 안 하고 아직도 4개월, 6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그 옛날에 뭐 SI 시절 얘기나 하는 게 참 암담합니다. 시장에서 부족한 건 그런 개발자들이 아니거든. 진짜 찐으로 인공지능을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구 마인드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저희도 2년 하면서 나도 4개월 만에 잘한 개발자 만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로 돈 벌고 꿀 빨고 했겠지. 근데 그게 안 되거든. 난 최소한 양심을 팔고 싶진 않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좋은 개발자 안 되고 안정적인 개발자 절대 못 만들어요. 그 4년 공부해도 안 돼, 코딩 안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허드한데 엄청나게 많은데, 그 4년 해도 힘든 이런 분야에 와가지고 4개월 만에 하려는 거는 사실 되게 도둑놈 심보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직업을 너무 하찮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고, 꼭 IT 업계 욕하는 사람들 보면, IT 업계 막 걔 노답이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보면 뒤늦게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예요. 저는 제 주변에서 내가 10몇 년을 일하면서 내가 참 고증을 해보면 못하는 사람일수록 불만이 많더라고. 근데 진짜 좋아하고 막 눈 초롱초롱하고 IT 업계 너무 대흥미로워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 나는 네카라쿠베 당토에서 진짜 핵심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은 내가 옛날에 동료 중에 되게 많거든. 그런 애들은 옛날부터 그냥 괜찮았어. 옛날부터 되게 괜찮고, 괜찮아요. 진짜. 다 되게 핵심으로 많이 갔더라고. 뭐 기사 뜨고 이럴 때마다, 뭐야? 이렇게 막,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떤 개발자 인터뷰 되게, 어느 개발자,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어느 개발자 인터뷰하면, 저 사람 옛날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이런 되게 많아. 옛날에는 뭐 다큐멘터리 보는데, 뭐지? 쟤 옛날에 나랑 같이 일했던데, 막 이런 개발자들 막 한 번씩 나와. 어떤 뭐 되게 강소기업 해가지고 창업했더라고. 가지고 막 나오는데 포항공대 출신인데 걔도 아무튼 막 그런 경우도 보고 이런 진짜 현실적인 사례들 제가 말하는 게 아웃사이더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정도를 걷고 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정파가 아니라고 느끼는 건 사파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게 정파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 30년 한쪽에 오래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좋은 건데 이런 얘기하면 요새 또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뭐 어쩐데 존나 막 웅행웅 말 존나게 많은데 막 답답해 죽겠어.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이유가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좀 안타까워요.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그런 게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1년 전에 이 얘기 했잖아요. 현 시점에 뭐 인공지능 절대 개발 공부 절대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선동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있어. 인공지능으로 개발자 대체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1년 전에 그 얘기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 없거든요. 좀 노가다 작업이라도 없애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스니펫 정도가 노가다 작업을 많이 없애주는 거지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개발자가 돼서, 아니 그 힘의 균형에서 절대적인 알파 메일, 알파 피메일이 돼가지고 알파가 되든지, 알파가 될 자신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적극 공략을 하는 게 되게 좋죠. 그런 것들, 그래서 회사에서 원하는 개발자는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결국엔 포트폴리오 좋고 그리고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실력 있다는 거를 되게 단순하게 언어적인 걸로만 보지 말고 좀 균형 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커뮤니케이션부터 뭐 문서화하는 것도, 문서 작성 되게 싫은데 저도 이런 생각 할 때 되게 많은데,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API 문서 같은 것도 작성을 제대로 하려 보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이, 저 인수인계 할 때 시간이 얼마 안 걸린 이유가 주석을 일단은 되게 필요한 곳에 잘 써놓는 편이고, 구조를 단순화하는 거 되게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자체가 기억력이 딸려가지고 구조가 복잡하면은 항상 까먹더라고. 그래서 그 구조도 잘 그리는 소스를 지향하는 편이고,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거든요. 저한테 특화되면서 인수인계 편한 거. 그래서 저 인수인계를 한 진짜 이틀 이상 걸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인수인계 하면서. 그 정도, 그렇다고 해서 허접한 프로젝트들도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인수인계가 되게 빨랐던 이유가 대부분 구조를 단순하게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머리를 잘 쓰고, 그리고 그 수요와 공급을 항상 계산을 하면서 내가 어느 쪽에 맞는 개발자인가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좀 스페셜리스트까지는 아니라면, 이제 회사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려도 제가 이제 매주 보면서 너는 회사가 원하는 거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 바뀌지도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 팀노바에서는 매주 그거를 이제 학생들 보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모의 면접도 매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고, 기술 질문했을 때, 전개할 때,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라고 계속 피드백을 매주 하면서 학생들을 계속 만들어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 이제 면접 같은 거 이제 할 때도 회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회사가 나를 얼마나 착취하고 난 되게 불쌍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게 있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무개념 회사원들 때문에 회사가 피해를 안 보냐, 그렇다면 그렇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게 선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답답한 사장님들이 MG 뽑았더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Z세대죠. Z세대를 뽑았더니 이제 너무 개념이 없어서 요새 너무 힘들다, 이런 일이 되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 채용하는 게 훨씬 편한 경우가 되게 많아지거든. 그래서 개발자 쪽도 이게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제가 나이 많은 개발자들 많이 그 졸업을 최근에 많이 시켰잖아요. 이제 40대 분은 진짜 슈퍼스타처럼 갔어요. 아니 40대 개발자를 하시는데도 너무너무 채용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개념이 있어 보이고, 사람이 되게 그분은 되게 선해 보이는 분이라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이 많더라도 선입견이 요새 없어졌어. 무개념인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개념도 있고 젊은 사람 피해식도 없고 젊은 사람이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최고 등급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40대보다는 보통 나은 분들이 많을 거고, 50대가 되더라도 요즘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실력만 마음에 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좀 구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이 사람이 딱 누가 봤을 때 끌리고 이 사람이 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스타일이면은 같이 일하기 싫겠지만, 그런 느낌만 안 들면은, 그러니까 좀 세련된 느낌이 있고 같이 일하고 싶고, 그리고 그 기술도 이 회사가 원하는 게 있으면 진짜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남녀 관계처럼 내가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싶으면 여자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게 되게 핵심이고,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싶으면 남자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기업에게 인기가 많고 싶으면 기업의 심리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